난독 극복기, 운명을 보는 기술. 29번째. 진상은 일단 피한다. 적천수의 사주에 소인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 소인, 그냥 우리가 보통 인지하는 그 소인배, 그런 소인인 것 같다. 그 시기에는 겸손과 신중함으로 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차에 탈 때마다 왠지 모를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상상해보자. 바깥 냄새인가 하며 넘기려 했지만 만날 때마다 여전해서 거슬리고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불안함이 반복되면 만나기가 꺼려지는 법이다.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표정이나 말투가 왠지 예사롭지 않고 멍청하면서 우직하고 이기적으로 보였다고 하자. 소위 또라이 기질로 똘똘 뭉쳐 있어 보였다. 그런데 계속 지내다 보니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정이 생기며 잘 지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겪어보면 독선적인 이기심에 멍청함까지 더해 상종하기에 어려운 인간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어느 회사에서든 또라이, 진상이 많다. 재밌는 것은 그 또라이와 진상이 사라진다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밑에 있던 더 강력한 똘끼 충만한 진상이 수면 위로 떠올라 더 악랄하고 비열하게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낄 확률이 높다. 이런 유형도 견디기 쉽지 않다. 항상 자신은 바르고 공정한 듯 말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방향도 없이 부산하게 바쁘고 알량한 철학에 바탕을 둔 직업관으로 위를 들쑤시고 아래를 달달 볶는 데 여념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애정은 안중에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얼핏 회사에 도움을 주는 듯 싶으나 사실은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다. 말을 섞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1분만 지나도 마치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처럼 답답하다. 예의상 조금만 맞장구 치며 일관되게 무의미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해댄다. 이렇게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습관은 주변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잘 들어주는 거. 결국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 기회도 날려버릴 수 있다. 본인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테니 어찌 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다시 말을 섞으면 그런 측은지심도 온데간데 없어질 정도로 정남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재주까지 가지고 있으니 참 난감하다. 물론 사람을 처음 본 이후 며칠간, 길게는 몇 달간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만나지 않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설사 좋은 선인이었어도 아쉽긴 하지만 그걸로 그만이다. 하지만 내 사람으로 두었을 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뼈저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한다. 사람 한 명 잘못 들여 아무 문제 없던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무수히 봐왔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집안으로 들일 때 부부와 집안 궁합을 본다. 궁합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얘기하자면
서로 운의 흐름이 똑같기보다는 한 사람이 나쁠 때 다른 사람은 좋은 식으로 서로 조금 비껴가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천성이 상대방에게 거슬릴 것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얼굴에 위험이 느껴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 방문했다. 누가 봐도 주부로만 살아오지는 않았을 법한 얼굴이었다. 얼굴에서 꽤나 돈도 만지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이력이 느껴졌다. 하지만 얼굴의 찰색이 어둡고 그늘져 있었다. 그 여성은 아들과 다니던 교회에서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사람 좋아 보이는 남자를 알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키워오던 중 제안을 받게 된다. 그 남자의 아들이 자동차 수입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아들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이미 큰 돈이 있어 더 이상 돈 욕심은 없었지만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왠지 모를 믿음이 가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더 활력 있고 큰 꿈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사업을 권유했다. 아들은 원치 않았지만 끝내 어머니 뜻에 따랐다. 그렇게 시작된 동업은 처음에는 잘 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돈이 들었다. 그래서 남자의 말만 믿고 모든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문 닫는 지경에 이르렀고 부모에게 받은 유산과 평생 모은 돈 300억 원을 1년 만에 모두 날렸다. 대표로 있던 아들은 해외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안타까웠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잘 알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했다는 점이다. 설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얼굴이나 말투, 습관, 행동 등을 제대로 읽어냈다면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제껏 키워온 아들의 성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각자 타고난 능력과 재능, 천성이 있고 그에 맞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남들이 좋다 하는 직장에 들어가 마치 공장 행상품처럼 노예의 삶을 산다고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생각이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업가의 주도적인 삶이 마음에 들더라도 아들은 다를 수 있다. 세상에 좋은 인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결국 운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 운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나쁜 운으로 파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가야 더 멀리 높게 나갈 수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사람이 무섭다고 사람은 안 만날 수 없다. 철저한 배신감에 가슴이 미어지고 싶지 않다면 순수하게 다가갔던 사람에게 별 볼 일 없는 숱한 인연 중 하나로 치부내는 비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사람을 제대로 읽어야 하고 글을 읽는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다.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읽고 예측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말이나 행동이면 속뜻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물론 상대를 파악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내면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타고난 성향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성향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고전 관상서에서
고전 관상서에서의 말하는 그냥 고전 관상서에서 말하는 진상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입과 눈. 입은 삐뚤고 눈이 바르지 않으면 시비를 잘 일으킨다. 목소리가 거칠고 얼굴에 흉한 기색이 있으면 다투기를 좋아한다. 셋째, 관상. 생김새가 괴팍하고 성질이 변덕스러우면 가까이 하기 어렵다.